저희가 이전 시간에는 기본으로 제공하는 컴포넌트 종류에 대해서 배워보았고, 그리고 개발자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사원 관리를 직접 만들어보고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먼저 런처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상단에 이 컴퓨터 모양의 세모 버튼을 누르시고요. 런을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로그인 화면이 나오게 되고 로그인 버튼을 눌러서 홈에 인플로이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홈에 인플로이즈를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조회, 추가, 삭제, 저장이라는 사원관리 프로그램이 생겨난 것을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저희는 이 사원관리 프로그램을 직접 구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당하는 소스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해당 산출물을 통해서 화면을 찾을 수도 있지만 해당 화면에서 바로 소스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요. 뷰 소스를 클릭하시면은 해당하는 소스로 들어가게 돼서 편리하게 개발하실 수가 있습니다. 뷰 소스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해당되는 소스로 이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퀵뷰로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퀵뷰 실행시켜 보시면 해당되는 사원관리 프로그램의 화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미 컴포넌트와 그리드, 그리고 조회, 추가, 삭제, 저장이 된 이러한 완성된 기능들이 화면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디자인으로 넘어가 볼까요? 한번 스크립트로 들어가 볼게요. 스크립트 또한 이미 완성된 이러한 스크립트가 작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렇게 다 만들어진 화면으로 사원관리 프로그램을 만든다면은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미완성된 샘플을 가지고 화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위치는요, 폼에 들어가 보시면 폼 언더바 EMP EXE라는 화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신 후에 한번 퀵뷰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런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미완성된 화면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스크립트 또한 볼까요? 스크립트 또한 보시면 빈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화면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프로젝트, 이 폼 언더바 EMP EX라는 이 화면을 만들어 볼 건데요. 지금 한번 디테일 한번 보겠습니다. 디테일을 보시면 미완성된 화면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것을 한번 화면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면은 자, 여기 넥사크로 기본 교환을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화면 실습 화면이 있습니다. 디폴트먼트는 콤보, 하이어 데이터는 캘린더, 젠더는 라디오, 스킬은 체크박스 셋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정렬도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바인딩까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스튜디오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디폴트먼트를 콤보로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넌트 바에서 콤보라는 이러한 컴포넌트가 있어요. 이것을 클릭하셔서 여기 안에다가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경로를 보시면 div 언더바 디테일 점 폼 점 콤보 00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다는 거면은 div 디테일 내에 이 콤보가 속해져 있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콤보, 이러한 컴포넌트를 만들 때 div 디테일 안에다가 만들어야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하이어 데이터도 캘린더로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젠더는 라디오죠. 자, 위에 보시면 라디오가 있습니다. 라디오. 라디오를 클릭하시고
옆에다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만드셨다면은 스킬, 체크박스 셋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여기 상단에 보시면 여기 체크박스 셋이라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셔서 여기에다가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컴포넌트까지 배치를 하셨다면요. 이제는 위치나 길이에 맞게 배치를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치를 하는 방법은 여기 위에 얼라인 바라는 것을 활성화시키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얼라인 바가 활성화가 되지 않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희는 여기 빈칸을 누르시고요. 얼라인 바를 체크함으로써 얼라인 바에 있는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얼라인 바를 클릭하시고요. 얼라인 바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컴포넌트 바 위에 얼라인 바가 활성화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만들었던 컴포넌트들을 다른 컴포넌트와 같은 배열, 같은 위치에 있을 수 있게끔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가 기준점을 잡아야 돼요. 자, 여기서 저희가 이 콤보 값을 변경해야 되잖아요. 자, 먼저 이 콤보 값을 어떤 기준에 맞춰서 정렬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기준점을 잡으셔야 됩니다. 저희는 여기 네임, 이 컴포넌트들을 기준점을 잡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점을 잡는 방법은요. 먼저 컨트롤을 누르시고 네임을 누릅니다. 이렇게 두 개의 디폴트먼트와 네임을 클릭했는데요. 이 두 개 차이점이 보이실까요? 바로 색깔이 칠해져 있는 것과 색깔이 칠해져 있지 않은 부분의 차이점이 있죠. 이거의 차이점은 바로 색깔이 칠해져 있는 부분이 기준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임을 기준점을 잡고 네임에 맞춰서 길이와 위치를 맞춰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여기 위에 레프트라는 게 있습니다. 레프트를 통해서 여기 옆에 있는 레프트 간격을 일정하게 맞춰보도록 할게요. 레프트를 누르시고 그리고 여기 넓이도 같아야겠죠. 여기 보시면 same size라는 게 있습니다. same size. same size를 통해서 넓이를 같게 만들겠습니다. 넓이와 높이를 같게 만들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하이어 데이터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하이어 데이터와 라디오를 한번 정렬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기준점은 EMPID로 잡을게요. EMPID를 기준점을 잡고 컨트롤을 눌러서 라디오와 젠더를 클릭하겠습니다. 근데 강사님, 제 기준점은 여기 라디오로 되어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준점을 바꾸는 방법은요. 내가 원하는 컴포넌트, 기준점이 되는 컴포넌트를 다시 한번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누르시게 된다면 다시 기준점이 변경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레프트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same size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면 이렇게 정렬과 사이즈가 맞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저희가 체크박스 셋을 한번 맞춰볼게요. 처음에는 메모에 있는 레프트 간격을 일정하게 맞춰줄 거고요. 그 다음에 합의에 높이와 넓이를 맞춰줄 겁니다. 자, 메모를 클릭하시고 체크박스 클릭하시고요. 자, 메모를 다시 한번 클릭하셔서 기준점을 잡고요. 레프트 값을 줘서 레프트를 맞춥니다. 그리고 ES3를 누르신 다음에 자, 합의를 누르시고 체크박스 셋을 다시 한번 누르시고 합의를 다시 한번 더 기준점을 잡을게요. 그리고 same size를 누르겠습니다. 하시면 넓이 또한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완료가 되셨다면은 이제는 여기 젠더, 매테리얼 스테이터스 이것을 한번 배치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발자분들에게 배치를 한번 해보세요. 정확한 위치에 맞춰서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대부분 마우스로 이동을 하시거나 키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저희는 얼라인 바라는 기능이 있죠. 이 얼라인 바를 사용을 해서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이어 데이터를 기준점으로 잡고요. 하시고 먼저 레프트를 맞춰야겠죠. 레프트를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이 사이의 간격을 맞춰줘야 돼요. 이 사이의 간격을 맞추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distribute vertically by space value라는 이러한 얼라인바 기능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vertical interval이라는 이러한 편집창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1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입력해 보시면 이렇게 간격이 일정하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한번 저장하고 킥뷰를 실행시켜 볼까요? 킥뷰 실행시켜 보시면 이렇게 정렬이 맞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디폴트먼트를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가운데 정렬이 알맞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 센터로 가게끔 한번 다시 조정해 보도록 할게요. 디폴트먼트를 가운데 정렬을 하기 위해서는 네임에 있는 것을 누르지 않고요. 여기 디폴트먼트에 있는 이름에 있는 이 스태틱을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보시고 여기 콤보 값을 눌러볼게요. 디폴트먼트로 기준점을 잡고요. 여기 위에 보시면 미들즈라는 게 있습니다. 미들즈. 미들즈를 클릭하시면 정렬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럼 하이어 데이터, 젠더, 스킬 또한 중간으로 맞춰 놓을게요. 하이어 데이터, 미들즈, 젠더 또한 미들즈, 스킬 또한 맞춰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고 저장하고 실행시켜 보신다면 리로드 할게요. 저는 리로드 하게 된다면은 정렬까지 맞춰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바인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인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저희 이 컴포넌트에다가 데이터를 가져오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바인딩을 한번 같이 교환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인딩을 배우기 전에 저희는 데이터셋이라는 것을 먼저 배워야 되는데요. 이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테이블 형태로 관리하는 오브젝트이고요. 내부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로 컴포넌트와 바인딩을 해서 사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버와의 통신 시 데이터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가 수정, 삭제되면은 변경적 내용을 오리진 버퍼에 저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테이블과 비슷한 구조이지만 데이터셋은 인비지블 오브젝트에 생성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보면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 즉 SQL문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표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데이터셋은 SQL에서 가져온 정보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아이디와 타입은 꼭 일치시켜 줘야 되고요. 이 사이즈는 되도록 맞춰주시면은 더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데이터셋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스튜디오를 들어가서요. 같이 한번 데이터셋을 만들어보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셋을 만드는 방법은요. 여기 상단에 컴포넌트 바에서 깡통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 모양을 클릭하시고요. 아무데나 인비지블 오브젝트에 클릭하셔도 되고요. 혹은 이렇게 디테일에다가도 클릭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인비지블 오브젝트에 데이터셋 00이라는 이렇게 데이터셋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저는 이 인비지블 오브젝트가 사라졌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활성화하는 방법은요. 상단 메뉴에 디자인에 여기에 Show Invisible Object Area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시면은 저와 같이 인비지블 오브젝트가 활성화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데이터셋을 한번 수정해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셋을 수정하는 방법은요. 데이터셋 00을 더블 클릭해 볼게요. 더블 클릭하시면 데이터셋 에디터 창이 뜨게 되고요. 여기에서 컬럼 아이디 값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추가하는 방법은요. 여기 두 번째 거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추가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것을 3개 만들게요. 자, 이름을 한번 지정해 보겠습니다. 처음은 EMP 네임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EMP ID로 세 번째는 DEPT 코드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데이터셋을 컬럼 아이디까지 만들었다면 이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테스트 데이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즉,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만들지 않아도 내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로우 값을 추가를 해서요. 한번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요.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홍길동 A 001 그리고 01로 지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우 값을 지정했다는 거면은 테스트 데이터를 한번 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러한 질문이 나오실 때가 있어요. 아, 저는 이렇게 컬럼 아이디 값과 로우 값을 추가를 했는데요. 이거를 매번 화면에 하나하나 작성을 해야 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작성해 주셔야 돼요. 하지만 저희가 화면을 만들 때마다 이러한 동일한 테이블, 동일한 조건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제대로 된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이거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하신다면은 편리하게 개발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바로 소스 창에 들어가셔서요. 여기에다가 이 형태에 맞춰서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제 컬럼까지 만들어 봤는데 로우를 한번 복사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로우를 한번 복사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로우에 열고 닫음 이 부분이 있죠? 이것을 복사하시고요.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붙여넣기, 붙여넣기. 하고 OK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편리하게 복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복사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만약 내가 이전의 화면에 똑같은 소스, 똑같은 이러한 에디트 데이터셋이 있다고 하시면은 전체 붙여넣기를 해서 전체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되는 부분은 추가하고 삭제하고 싶은 부분은 삭제하시면은 훨씬 편리하게 개발하실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저희가 이렇게 데이터셋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는 이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이 컴포넌트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작업을 해볼 겁니다. 이것을 바인딩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한 가지 바인딩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양해 드릴 게 있습니다. 바로 저희가 처음에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 JSP를 이용해서 통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회, 추가, 삭제, 저장을 할 때 필요한 데이터셋을 미리 구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링크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만든 것 외에도 다양한 아이디 값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것을 하나하나 다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스튜디오에 데이터셋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뭐 스튜디오를 보시고 인비지블 오브젝트에 있는 DSEMP를 한번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미 완성된 컬럼 아이디 그리고 로우 값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저희는 이 DSEMP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오는 작업을 해볼 겁니다. 이 데이터셋 공공을 만든 이유는 데이터셋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떠한 기능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정확한 정보의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DSEMP를 가지고 바인딩을 해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드 먼저 바인딩을 해보겠습니다. 그리드에 있는 데이터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 바인딩을 하는 방법은요. 여기서 DSEMP를 클릭하시고요. 긁고 와서 그리드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Yes 누르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넣게 되면은 데이터가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드에 바인딩 할 때는 풀 바인딩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다른 컴포넌트와 다르게 그리드가 데이터셋에 있는 모든 로우와 모든 컬럼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 때문에 풀 바인딩이라고 합니다. 그럼 한번 저희가 그리드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왔으니 저장하고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저장하고 실행시켜 보신다면은 이렇게 그리드에 정보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리드를 클릭할 때마다 상세 정보 내용들이 변경되게끔 저 바인딩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테일로 들어가시고요. 이번에 div 디테일에 네임을 한번 바인딩 해보겠습니다. 아까 그리드에 바인딩 했던 방법과 똑같습니다. 인비지블 오브젝트에 DSEMP를 긁고 와서요. 네임에다가 넣어볼게요. 넣어보시면은 바인드 아이템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컬럼 ID 값을 EMP, 네임으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하시고 OK 버튼을 눌러볼게요. 눌러보시고 저장 후에 실행시켜 보신다면은 이렇게 그리드를 클릭할 때마다 정보가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담을 한번 BTS로 변경해 볼까요? BTS 하고 엔터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리드와 함께 이름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변화는 같은 데이터셋을 바라보는 공통된 부분 때문에 발생합니다. 데이터셋은 자신이 컬럼이 변경되면은 내부 엔진이 작동해서 이 같은 데이터셋에 바인딩 된 것을 찾습니다. 찾아서 바뀌게 되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변경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다시 넥사크루로 들어가서요. 이번에는 EMP 아이디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인비지블 오브젝트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프로젝트 익스플로어를 통해서 바인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폼 언더바 EMP EX이라는 이 화면에 세부 표시 이거를 눌러볼게요. 눌러보시고 밑에 보시면 오브젝트스라는 게 있습니다. 오브젝트스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데이터셋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DSEMP를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EMP 아이디를 그대로 EMP 아이디에다가 긁어 오겠습니다. 긁어 오시면 이렇게 편집창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비지블 오브젝트에 바인딩을 하는 편집창과 DSEMP에 가져오는 바인딩을 하는 이 편집창이 동일하지만 DSEMP에 가져온 이 편집창은 이미 ID 값이 지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바로 저희가 직접 DSEMP의 EMP ID를 직접 끌고 왔기 때문에 컬럼 ID 값이 자동적으로 설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OK 버튼을 누르시고요. 저장을 눌러볼게요. 하시고 리로드를 눌러보겠습니다. 리로드를 누르게 된다면 네임과 똑같이 나와야 되지만 invalid value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왜 invalid value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걸까요?
바로 이 EMP 아이디의 컴포넌트를 보시게 된다면 마스크 에디트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시간 때 말씀드렸다시피 마스크 에디트는 포맷과 타입을 반드시 지정해 줘야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마스크 에디트 한번 포맷과 타입을 검색해 볼게요. 자, 타입은 넘버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리드 정보를 보게 된다면 이렇게 보시면 KR010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면은 넘버가 아닌 스트링으로 변경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포맷 또한 지정이 되지 않는 모습이 보여요. 이 포맷 어떻게 지정해야 되느냐? 포맷을 한번 F1 키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게 된다면 마스크 에디트에 입력받을 문자의 형식을 마스크로 지정하는 속성이라고 나와 있고요. 저희는 스트링 값이기 때문에 스트링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트링 마스크를 보시게 된다면 골뱅이는 모든 아시스의 문자, 샵은 십진수의 숫자, 그리고 별표는 소문자와 대문자, 그리고 대문자 A는 대문자, 소문자 A는 소문자, Z부터 소문자 Z까지는 시진수와 대문자, 소문자를 같이 쓸 수 있는 이러한 기능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가 여기 KR 010이기 때문에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AA 그리고 샵샵샵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근데 저는 조금 구별하기 쉽게 다시를 붙일게요. 샵샵샵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죠. 한번 저장하고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저장하고 실행시켜 보신다면은 이렇게 그리드 클릭할 때마다 정보가 정확하게 나와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이어 데이터와 메모 그리고 샐러리까지 한꺼번에 같이 바인딩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하이어 데이터는 프로퍼티 속성에 있는 바인드 에이블을 통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상단에 바인드 에이블을 찾습니다. 그리고 밸류 값으로 들어가셔서요. DSEMP에 하이어 데이터 값을 지정해 줍니다. 샐러리 또한 한번 해볼까요? 샐러리를 클릭하시고요. DSEMP에 샐러리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메모 또한 바인드 에이블을 통해서 DSEMP에 메모를 지정해 주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바인딩이 잘 되셨다면은 저장 후에 값이 잘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리로드 하시게 된다면 하이어 데이터, 메모, 그리고 샐러리 또한 정상적으로 표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저희가 내일 EMP ID, 하이어 데이터, 샐러리, 메모까지 바인딩을 해보는 작업을 해봤어요. 지금까지 한 컴포넌트는 단일 컴포넌트로 직접 1대1로 바인딩을 하는 작업을 했는데요. 디폴트먼트와 그리고 포지션, 합의, 젠더, 스킬 같은 경우에는 선택형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아이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템도 같이 세팅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바인딩까지도 해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스튜디오로 들어가 볼게요. 자, 콤보 창을 눌러 보시고요. 프로포티 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너 데이터셋. 그러니까 아이템을 한다는 거는 이너 데이터셋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너 데이터셋을 하는 방법은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콤보, 이 인비지블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이너 데이터셋을 해주는 건데요. 자, 인비지블 오브젝트 중에 DSDEPT라는 게 있습니다. DSDEPT를 이렇게 끌고 와서 콤보 창에 넣어 볼게요. 넣어보시면 이렇게 bind with dsdpt, bind inner dataset dsdpt 창이 뜹니다. 저희는 inner dataset을 하기 때문에 inner dataset을 클릭하시고요. 창을 띄워보겠습니다. 그러면 bind inner dataset 편집창이 나오게 되고요. 코드 컬럼과 데이터 컬럼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너 데이터셋 한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교육생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너 데이터셋을 조금 쉽게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너 조인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DSEMP라는 테이블에다가 DSDEPT를 이너 조인을 시켜서 DEPT의 네임을 가져오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DSEMP와 DSDEPT의 테이블을 이너 조인 시키기 위해서는 공통된 코드가 필요하겠죠. 그게 뭘까요? DEPT 코드입니다. 그래서 DEPT 코드를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DSDEPT에서 이너 조인 하면서 어떤 정보를 가져올 것인가? DEPT 네임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OK 버튼을 눌러볼게요. 눌러보시면 자, D 프로퍼티 창에 이너 데이터셋 바인딩을 보시게 된다면 이너 데이터셋은 GSDEPT가 됐고요. 코드 컬럼과 데이터 컬럼이 DEPT 코드, DEPT 네임으로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저장하고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리로드 하게 된다면 디폴트먼트 콤보 창을 누르게 된다면 이렇게 아이템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리드를 클릭할 때마다 정보들이 단일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은 바인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보들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디폴트먼트는 아이템만 세팅했기 때문에 정보가 변경이 되지 않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같이 이 콤보 창에도 바인딩을 해봐야겠죠. 다시 디자인으로 넘어가서요. DSEMP를 클릭하시고요. 이것을 긁어 와서 콤보 창에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bind with DSEMP, bind inner dataset DSEMP가 나오게 되고요. 저희는 바인딩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DSEMP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DPT 코드를 지정해 주시면 되세요. 자, OK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눌러보시고 저장 후에 실행시켜 보신다면은 이렇게 값을 바뀔 때마다 콤보 창이 바뀌는 것을, 콤보의 값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포지션과 합의 또한 바인딩을 해보겠습니다. 포지션과 합의를 보시면 이미 이너 데이터셋이 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저희가 이미 이너 데이터셋이 곧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인딩만 해주면 돼요. 자, 이번엔 프로젝트 이스플로어를 통해서 바인딩을 해볼게요. 포지션을 클릭하시고요. 자, 그대로 여기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포지션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OK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합의는 한번 바인드 에이블을 통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바인드 에이블을 하셨고요. 밸류 값을 DSEMP에 합의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간혹 이러한 질문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인비지블 오브젝트에 바인딩 하는 것과 프로젝트 익스플로어에 바인딩 하는 것과 이 프로퍼티스 창을 이용해서 바인딩 하는 거가 똑같은 걸까요? 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개발자분들, 교육생분들이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바인딩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럼 저장하고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실행시켜 보시면 이 그리드 클릭할 때마다 포지션 합의 값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스킬 또한 이너 데이터셋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킬을 보시면은 이너 데이터셋이 되어지지 않았죠. 한번 화면으로 들어가 볼게요. 체크박스 셋을 클릭하시고요. 프로퍼티 창을 이용해서 이너 데이터셋을 해볼게요. 프로퍼티 창을 띄우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바인딩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바인딩에다가 이너 데이터셋을 세팅해 볼게요. 자, 여기 콤보 창을 누르시고요. DS,
스킬이죠. DS 스킬. 그리고 저희가 공통된 코드는 코드겠죠. 그리고 데이터 컬럼은 네임으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바인딩 또한 해줄게요. 바인딩은 어떤 걸 해볼까요? 인비지블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S EMP를 긁어와서요. 스킬에다가 넣어볼게요. bind with DS EMP를 끌고 와서요. 여기서 스킬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저장 후에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실행시켜 보신다면은 이렇게 스킬창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스킬창을 보시면은 되게 뭔가 잘려진 부분들도 많고 이러한 부분 그냥 일자로 가로로 표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두 줄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디자인으로 넘어가서요. 자, 프로퍼티 창에 바인딩 밑에 어피어런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콜 카운트를 한번 3으로 변경해 볼게요. 3으로 변경하시면은 이렇게 가로를 3개씩 분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로우 카운트는 뭘까요? 이 로우 카운트는 이 스킬에 있는 값을 두 줄로 표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유무에 맞춰서 내가 편리한 기능에 맞춰서 풀 카운트를 할지 로우 카운트를 할지는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장하고 실행시켜 보신다면은 이렇게 스킬 또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젠더를 한번 이너 데이터셋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른 컴포넌트, 다른 디폴트먼트나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는 각각의 데이터셋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젠더는 이러한 데이터셋이 없죠. 그러면 이 데이터셋을 다 만들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이너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값을 가질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너 데이터셋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이너 데이터셋을 클릭하시고요. 점 눌러보시면은 점점점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여기에 플러스 버튼을 3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일 때는 남성, 그리고 F일 때는 여성, 기타가 있을 수 있겠죠, 저희. 그래서 기타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OK 버튼을 눌러볼게요.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렇게 세로 줄로 표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저희가 아까 스킬을 했던 것처럼 콜 카운트를 한번 3으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하시면은 가로로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바인딩을 해볼게요. 바인딩은 바인드 에이블을 통해서 해볼게요. 자, 밸류를 클릭하시고요. DS EMP에 젠더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저장하고 실행시켜 볼게요. 실행시켜 보신다면은 이렇게 값에 맞춰서 젠더의 데이터가 바인딩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저희가 바인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근데 저희가 프로퍼티 바인드 에이블 한번 볼게요. 바인드 에이블을 보면은 밸류 값뿐만 아니라 저희 프로퍼티 속성에 있는 값들이 다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는 거면은 이 바인딩의 값에 맞춰서 이 프로퍼티 속성 값을 활성화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한번 메모를 한번 프로퍼티 속성을 이용해 볼게요. 자, 메모를 클릭하시고요. 여기에 백그라운드라고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자, 그래서 이 메모의 데이터 값을 보시게 된다면 다 컬러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에 맞춰서 배경색을 넣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DSEMP에
메모를 클릭하시게 된다면 지금 바인드 에이블의 백그라운드를 검색했습니다. 해서 저장 후에 실행시켜 보신다면은 값에 맞춰서 메모에 있는 색깔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바인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바인딩에 있는 프로퍼티 속성에 의해서 속성값도 넣어보는 작업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리드를 한번 편집창을 열어보고 그 다음에 한번 수정해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비소프트